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가 현대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되는가, 단원의 전체적인 구성,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아웃라인을 잡는 개관, 현대사 개관을 했고요. 또 앞으로 본격적 현대사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복할 수 있던 배경을 국제적인 배경인 연합국들의 독립약속, 그 국제적 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으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복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다? 중요한 포인트, 무슨 전? 콜워. 원은 원대 무슨 워? 콜워. 냉전의 상황이었다 라고 해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우익,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전 세계가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 이 얼음판 같은 분위기였고, 이때 이제 한반도가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당연히 소련과 미국은 뭘 원합니까? 이 나라 한반도에 탄생할 신생 국가가 본인들을 따르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고서 당시 남한의 주요 정치인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서 양 진영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중도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현대사 첫 번째 시간 뭐부터 봐야죠? 네,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 해방 3년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 해방 3년사,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도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본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시간이죠? 그죠? 해방 3년사에서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해방된 이후 3년의 시간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렇죠, 해방 이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노력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단된 이유는 무엇이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좌절을 공부하는 게 오늘 중요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정신 단단히 붙잡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광복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죠? 통합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자, 그럼 당시 이제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했는데, 당시 국내에 있던 정치 조직이 뭐가 있었죠? 독립운동 단체가. 그쵸? 무슨 동맹?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죠.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국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를 합친 건국동맹이 있었고, 이 건국동맹이 이제 광복 이후에 이름을 뭘로 바꿔요? 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죠. 건국동맹이 광복 이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걸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앞에서 배웠듯이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안재홍, 그러니까 중도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야. 누굴 끌어모아요? 네, 국내에 흩어져 있던 좌익, 사회주의자들과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모은 거야. 중도파들이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걸 준비해야 한다. 갈라지지 말자 하고 국내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를 모아서 이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인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자료로 나올 때 꼭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일시적 과도기라는 거예요. 일시적 과도기.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강령을 발표할 때, 보충자료 다 있습니다. 강령을 발표할 때 이렇게 해요. 우리는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국준비위원회 만든 거는 지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일시적인 과도기, 권력의 공백기, 이 과도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은 망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와? 그지? 소련이나 미국에 들어오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아직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 망하고 아직 미국이랑 소련이 들어오기 전 이런 권력의 공백기, 일시적 과도기에 우리가 이 대중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 과도기가 나오면, 자료에 나오면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말 전국적 조직이었어요. 이 한반도 전체의 이런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일시적 과도기에 대중생활을 확보해야 되니까 단순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체인점, 지부들을 설치하고요. 지부를 설치하고 이 지부를 토대로 전국의 치안과 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단했던 조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광복 직전에 조선을 지배하던 그 조선 총독부의 그 안에서도 총독의 오른팔이자 조선의 내정을 담당하는 그 정무총감 엔도라는 사람이 여운형을 몰래 만나요. 만나서, 선생, 며칠 후에 우리 일본 제국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할 겁니다. 이제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 이 조선 땅에 머무르는 우리 일본 공무원, 경찰, 군인, 관리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일본 본토로의 안전한 철수, 그것만 선생이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당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그런 권력, 그런 행정권 이양이나 이런 활동을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운형이 협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쌤, 여운형 친일파예요? 오, 일본 다 때려잡아야지. 그런 걸 협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생각해봐. 지금 광복은 맞이했지만 아직 미국이랑 소련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통제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35년 동안 일본에게 억눌러 있는 민중들이 와, 이쪽 빨리 잡아 죽여라 이러고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일본이 가만히 맞아줍니까? 아직 이 나라의 주둔에 있는 일본군의 숫자만 수만 명이에요. 그럼 애들이 어차피 망한 거, 어차피 떠날 거 다 죽이고 간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난단 말이야. 이런 같이 타면 혼란으로 흘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협상해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과도기를 처리한 게 여운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파트너로 여운형을 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여운형이 국내에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게 건국준비위원회인데, 드디어 일시적 과도기가 끝나갑니다.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소련, 남쪽에서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긴장에 빠뜨린 이름은 바로 미국이에요. 그 미국, 그 무시무시한 일본을 원자폭탄으로 쓸어버린 나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이 광복을 인정받고 이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랑 제대로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을 인정받아야만 우리가 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상대는 지금 뭐다? 미국이라는 거죠. 전 세계 최강대국, 정식 국가란 말이야. 근데 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정치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뭐밖에 없어? 위원회란 말이죠. 상대는 국가인데 우리는 위원회야. 급이 맞아 안 맞아? 이건 체급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인정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럼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체급을 맞춰야 한다. 우리도 뭐가 돼야 한다? 정식 국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도 이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방금 쌤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방금 말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뭐로 업글시켜야 한다? 국가로 체급을 키워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뭐로 바꾸냐? 조선 인민공화국으로 바꿔요. 인민공화국. 이거 이름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북한인가? 여러분, 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이랑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오늘날 북한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에 비슷한 거지 완전 다른 조직이야. 여러분이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북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인민공화국은 여러분들 건국준비위원회가 왜 인민공화국으로 조직을 개편했죠? 누구랑 협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죠? 미국과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는 건국준비위원회 안에서도 누구만 이런 생각했다고 했죠? 그죠? 이 사회주의. 좌익들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변화를 주도한 건 좌익들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중도파나 우익은 이런 인민공화국으로의 개편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익과 중도파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당시 우익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건 너무 성급한 거다. 아직 해외에 나가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건 해외에 나가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배신이다. 특히 누구? 아직 우익들의 정신적 지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돌아오지 않았잖아. 근데 임시정부도 안 돌아왔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처리하는 건 그들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했고, 중도파 역시도 이렇게 성급하게 국가를 만드는 것은 좌익과 우익의 화합에, 통합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 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는 좌익들만 주도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우익과 중도파는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선생님 분명히 우익이랑 중도파 이탈했다 그러는데 왜 인민공화국의 주석에 우익 대표인 이승만이 이름이 있고 부주석에는 중도파인 여운형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좌익들이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나라는 반쪽짜리 국가가 아닙니다. 우익과 중도파도 우리랑 함께합니다 라고 홍보하려고 발표만 이렇게 한 거예요. 발표만. 우리의 주석은 우익 대표 이승만, 부주석은 중도파 여운형, 이들이 우리랑 함께합니다 라고 홍보한 거예요. 다만 이승만과 여운형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 이승만은 명백히 거부의 밝혀. 나는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될 마음이 전혀 없다. 딱 거부가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에 뭐 이승만이 주석, 여운형이 부주석이 되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이승만과 여운형이 같이 묶여 있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인민공화국이에요. 둘은 이거 말고는 함께 엮이는 게 거의 없거든. 자, 아무튼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드디어 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이 오는데, 여러분 38선 같은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38선은 삼엄한 경계선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38선이 초기에 그어진 이유는 뭐야? 그지, 얄타회담을 계기로 38선은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북쪽 지방의 일본군은 너희 미국이 처리해. 소련이 뭐라는 거야. 38선 기준으로 북쪽 지방에 있는 소련군, 미쳤나봐요. 자, 38선 기준으로 북쪽 지방에 있는 일본군은 너희 소련이 처리해. 남쪽 지역에 있는 일본군은 우리 미군이 처리할게 해서 둘 사이에 청소구역을 나눈 단순 군사경계선이었어. 이 말에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이동하는 38선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충 자료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나라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냉전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완전 통제되는 실질적인 분단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여러분, 당시에 이 북한 지방의 38선 이북인 북한 지방에 들여온 소련군 사령관 치프차코프의 포고문과 남한 지방에 들어온 미국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의 포고문이 온도가 완전 달라요. 당시 소련군 사령관 치프차코프는 어떻게 발표했냐? 축하한다. 조선인민들아, 드디어 너희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고 드디어 너희는 자유가 되었다. 이제 너희는 자유다. 우리 소련은 너희 조선인민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한다. 우리는 너희의 전폭적인 서포터가 되겠다. 축하한다. 미래는 너희 것이다.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에 반해 이 더글라스 메가더가 발표한 선언문은 굉장히 썰벌합니다. 금일 현 시간으로 38선 이남 지역은 나 더글라스 메가더와 미합중군이 지배 점령하였다. 당분간 38선 이남 지역의 모든 통치는 본관이 위임한다. 라고 지배 점령이라는 굉장히 썰벌한 말을 씁니다. 자, 단순히 이 말만 들으면 누가 좋은 놈, 누가 나쁜 놈입니까? 그죠? 소련 좋은 놈, 미국 나쁜 놈 같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사를 공부할 때 중요한 원칙,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해방산전사에서 좋은 놈 나쁜 놈 없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없다고요. 둘 다 무엇을 위해 움직입니까?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득이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콜드 워, 냉전이란 말이야. 소련과 미국이 원하는 건 그들의 이득은 뭐죠? 네, 이 나라에 여러분들, 이 나라에 이 한반도에서 타연할 신생 국가가 그들을 따르는, 자신들을 따르는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이 나라 한반도에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좌익 국가를 만드는 게 소련의 목적이고, 미국은 그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가진 우익 국가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냐? 정리해 볼게요. 소련은 지금 뭐라 그랬어?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서포터, 간접 통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를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쌀벌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냐? 상황이 달라서 그래. 자, 여러분, 당시 북한이 이제 소련이 북한 지방에 와보니까 이미 그 소련 지방은 제가 말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정신 없나 봐요. 여러분, 소련이 북한 지방에 와보니 이미 북한 지방은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이 좌익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놓은 상태였어. 실제로 해방 이후에 이 북한 지방을 김일성과 그들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소련이 와보니까 이미 북한 지방은 교통전이가 끝난 거야. 자기를 따르는 자신들의 아바타인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형님 어서오세요 이러고 자기를 환영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소련이 자기들이 직접 앞에 나설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뒷짐지고 충분히 뒤에 빠져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척 가식을 떨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했죠. 가식도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자신들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을 통해서 이 북한 지방을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만한 상황이 됐으니까 소련은 이런 착한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담인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북한이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은 북한 지방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나요?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인데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30년대, 30, 80년대 독립운동 공부할 때 30년대 초반 이 중국 만주 지방에서 한중연합작전의 이름으로 다양한 무장투쟁이 전개될 때 동북 항일 연군 기억나죠? 그 만주 지방에서 그 중국 공산당과 한국인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친 그 연합 조직인 동북
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지고 이게 동북항일연군으로 바꾸잖아요. 그 동북항일연군 안에서도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힘을 합친 조국 광복회가 만들어지고 이 조국 광복회가 국내를 진격해오는 보천보 전투 같은 걸 치르잖아요. 이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한 게 김일성이라고 했잖아. 이 이후에 결국 이 관내 지방이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고서 대부분의 만주의 독립군이랑 독립운동가들은 어디로 후퇴했죠? 그쵸. 이 중국 관내 지방으로 후퇴해서 계속 독립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까지는 만주를 넘어서서 이 관내 지방 중심으로 독립운동 배우잖아요. 근데 이때 김일성과 그들을 따르는 동지들은 관내 지방으로 오지 않아. 그리고 저기 멀리 소련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김일성의 독립운동이 보천보 전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이후에는 독립운동 역사가 없어요. 이때부터 이미 3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련으로 넘어가서 존버하고 있던 거야. 그리고 이미 거기서 소련과 물밑 협상을 합니다. 나를 밀어주면 반드시 이 한반도에 당신들 소련을 따르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소련과 정치적인 협상을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의 지원을 받고서 자기를 따르는 동지들을 데리고 해방 이후에 빠르게 이 38선 이후에 북한 지방으로 와서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던 거예요. 아무튼 미리 다 소련이랑 교감이 돼 있던 거야, 김일성은. 자, 아무튼 그에 반해 이 남한 지역은 미국이 와보니까 와우, 개판 5분 전. 북한은 이 김일성과 사회주의 권력을 빠르게 장악했지만 남한은 사회주의랑 이 민족주의, 좌익과 우익 중에서 권력을 장악한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팽팽하게 힘이 비슷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대립하고 있는 혼란의 도가니였단 말이야. 이제 미국이 이러는 거죠. 정신없어. 정신없어. 야, 시끄러. 야, 그냥 다 조용히 해. 다 꺼져,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닥치고, 다 꺼져. 이제부터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다 꺼져! 조용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 상황이었다면 둘은 반대로 행동했을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는 남한에 살고 있으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자, 지금 미국은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을 우리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얘들아, 한반도 이남 지역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행정이나 정부 조직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 어떠한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우리가 만든 정부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은 아까 배웠던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인민공화국이나 아직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은 임시정부나 그 어떠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가 그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 의원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김구 선생님이 꿈에도 그리던 해방된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 귀국 신청서를 씁니다. 이름 김구, 직책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이런 거 딱 쓰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거부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희들이 만든 그 어떠한 행정, 정부, 정치 조직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너 김구를 포함한 너희 임시정부 요인들 이 국내로 돌아오고 싶으면 개인 자격으로 돌아와라 라고 딱 거부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김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김구는 어떤 인생을 살았죠? 그죠? 평생을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어. 임시정부를 지켜온 삶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그 꿈에도 그리던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올 거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임시정부 소속이라는 걸 부정해야 합니다.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이제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돌아오기 위해서 김구는 다시 귀국 신청을 씁니다. 이름 김구, 직책 없음, 개인, 평민,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을 신청합니다. 이래서 이 해외 독립운동가들,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은 다 개인 민간인 자격으로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 한반도 남쪽 지역을 남한 지방을 직접 통제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나라를 남한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거면은 뭐 행정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구는 몇 명이고 뭐 세금은 얼마가 거치고 땅의 넓이는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행정을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 이거 알아 몰라? 몰라요. 미국이 한반도 남쪽 남한 지방에 대해서 뭘 알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얘들아 있어. 누구보다 이 남한 지방에 행정정보에 빠삭한 애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35년 동안 이 나라를 행정적으로 지배해온 일본은 이미 아웃됐죠. 일본은 끝났어. 자, 일본은 나갔지만 누군 남아있죠? 35년 동안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본의 그런 조선의 행정적 지배를 도와준 일본의 앞잡이들 누구? 친일파. 얘들 있잖아. 얘들이 대부분 다 일본을 위해 일하던 행정공무원, 관리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주요 인력들이 남아있네. 이제 우리 미국이 한반도 남쪽 지역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이 총독부 관리, 경찰 조직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처벌하지 않고서 그대로 등용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미국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냉정하게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친일파들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미국은 정말 냉정하지만 그럴 의무 없어. 그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을 택하고 있는 거야. 다만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지고 오는 나비 효과는 이런 거죠. 친일파. 여러분, 전 친일파가 참 바퀴벌레 같다 생각을 해요. 바퀴벌레는 여러분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IQ가 400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막 핵전쟁이 나도 바퀴벌레 살아남는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와, 씨, 일본이 망하다니, 설마 일본이 망하다니, 이제 내 인생도 망했어. 이제 난 해방된 나라에서 죽창 찔려서 정유구현 당하고 돈 다 뺏기고 이제 정말 난 큰일 났네. 난 내 인생도 망했네. 근데 이게 웬걸? 해방된 나라에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내가 처벌받기는커녕 내가 일제강점기에 누리던 정치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네? 야, 뭐야? 야, 이거 잘만 하면 해방된 나라에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던 권력, 부 그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네가 이때부터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한 나비 효과를 다가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역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간접 통친이 직접 통친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 소련이나 미국이 이 나라에 들어온 거는 우리를 식민 지배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미 얘들아 전쟁 끝나기 전에 국제회담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약속했죠. 일본을 무너뜨리고 한국을 뭐 시켜준다? 독립시켜준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카이로 회담, 그리고 그 카이로 회담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 회담. 이미 카이로 포츠담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을 약속했단 말이야. 약속했으면 뭐 해야죠? 지켜야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항상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 원칙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 하는 방법론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얘들은 카이로 포츠담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을 독립시켜주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라고? 독립을 시켜줄 건데 그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카이로 포츠담 회담에서 약속한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의 독립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첫 번째 중요 포인트예요. 자, 어디에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누가 3국의 외상들이, 여기 3국은 미국, 영국, 소련을 말합니다. 3국의 누가 외상들이, 외상은 여러분의 꿈인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무장관. 미국, 영국, 소련의 이 외무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회의 주제는 카이로 포츠담 회담에서 약속한 한국의 독립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5년 12월이야. 광복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진짜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기서 얘들아 중요해. 한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이 3가지 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3가지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이 나라에 남한과 북한, 우익과 좌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세력을 아우른 통합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근데 이런 통일된 남한과 북한, 좌익, 우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세력을 아우른 이런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줄 건데 이거를 얘네 보고 알아서 니네끼리 알아서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만들기 힘드니까 이런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 뭘 열겠다? 우리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라고 하는 거야. 뭘 도와주기 위해?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니 얘들은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식물인간이었다. 근데 이 식물인간, 이제 겨우 식물인간 벗어났는데 처음부터 알아서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어도 바람구실 할 때까지 재활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 재활의 기간이 얼마다? 맥시멈 최대 5년이다. 이 재활훈련할 기간 동안에 우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이 나라를 당분간 이 5년 동안 대신 다스린다. 이름하여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라는 거야. 신탁 통치 뜻이 뭐냐면 믿을 신, 탁, 맡길 탁, 통치를 맡기라는 거야. 대신 다스리라는 거예요. 신탁 통치의 뜻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봐봐. 일단 여기까지. 자, 뭐라고요? 이 나라의 뭘 만들어주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세 가지. 뭐라고요? 이 나라의 남한과 북한, 민족주의, 사회주의, 좌익과 우익, 모든 세력을 아우른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기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 것이고, 최대 5년 동안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에 의한 뭘 실시한다?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료 원문으로도 제가 여기 실어놨으니까 이런 중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봐도 뭐가 제일 좀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까? 그죠? 이 신탁 통치가 딱 봐도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죠? 이게 좀 있죠. 여러분 1번, 2번에 반대하는 친구 있어요?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줄 거고 그걸 도와주겠대. 반대하는 친구? 없습니다. 그죠? 딱 봐도 근데 신탁 통치는 좀 애매하잖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할래요? 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봤어요. 여러분은 이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세요? 거부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 문제 될 것 같아 3번 빼버리고 1번, 2번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이 세 개는 패키지입니다. 세 개 다 버리든가 세 개 다 받아들이든가 둘 중 하나예요. 되게 고민되죠. 되게 애매하죠. 그죠? 자, 얘들아, 이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와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할 건데 이때 진짜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이 나라를 뒤흔든 최초의 가짜뉴스, 한국 최초의 가짜뉴스, 바로 신탁통치 오보 사건이 터집니다. 오보라는 건 잘못 보도했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동아일보. 오늘날의 그 동아일보가 맞아. 동아일보 최대 흑역사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 동아일보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이제 언론에 이제 신문으로 보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도한 게 아니에요. 1번, 2번을 슬그머니 빼버리고서 이 3번만 딱 보도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많아요? 난리가 나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니 글쎄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얘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글쎄 우리를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했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 사건이 딱 처음 터졌을 때는 좌익이건 우익이건 가리지 않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이게 뭔 개소리야? 독립은 어디 가고 신탁 통치라니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온 나라 사람들이 막 들끓는 거야. 이때 필그먼이 뭐라 그랬냐? 근데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우리의 친구, 정의로운 친구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는 우리를 right now 즉각 독립하자 그랬는데 이 싸가지 없는 포런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를 신탁 통치하자 그랬대요 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나쁜 놈이야? 이 포런 나쁜 놈이고 미국 좋은 놈이 돼버린 거야. 하지만 이거는 여기 제가 표시한 대로 false, 거짓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진짜 진실은 뭐였냐? 트루는 뭐였느냐? 실제로 신탁 통치하자 그런 건 미국이었어요. 심지어 미국은 5년도 아니라 20년 이야기했어. 그리고 right now, 지금 당장 우리를 독립시키려고 한 거는 포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누가 좋은 놈이에요? 이러니까 포렌이 좋은 놈이고 미국이 나쁜 놈인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좋은 놈 나쁜 놈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 이 나라 한반도에 만들어질 신생 국가가 그들 자신을 따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 그걸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만을 택한다고 했었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포렌은 왜 지금 당장 right now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냐? 봐봐요. 지금 상황이 어때? 북한 지방의 권력을 누가 장악한 상태죠? 그죠?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북한 지방의 권력을 장악한 상태야. 그리고 남한은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독립이 되면 당연히 북한은 이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이 먹어치울 거고, 그리고 이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서 누굴 도와줄 거야? 남한의 사회주의자를 도와줄 거 아니야. 이렇게 북한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가 편먹으면은 당연히 사회주의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 말하는 대로 지금 당장 독립이 되면 이 나라 한반도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련을 따르는 사회주의 좌익 국가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right now, 지금 당장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러면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은 적어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적어도 한반도 남쪽 지역에 그들 자신을 따르는 우익 정부가 만들어지기는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신탁 통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었다면 반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 정말 중요합니다. 좌익과 우익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인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는 이 삼국 외상회의에서도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 무엇을 핵심으로 받느냐의 차이예요. 잘 들으세요. 자, 좌익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익들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 나라의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 주는 것이다.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거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어쨌건 우리가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아, 그리고 신탁통치? 맞아. 얘들아, 우리도 이거 싫어. 우리도 신탁통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거 정말 싫어. 근데 얘들아, 지금 신탁통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거야. 이게 더 우선순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통일된 국가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참고 넘겨야 돼. 그리고 봐봐. 신탁통치는 분명히 최대 5년이래. 이 말은 우리가 일단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 우리가 행동을 잘만 하면, 우리가 잘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이 5년이라는 신탁통치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국가 수립이 우선이니까 어떻게 하자? 마음에 안 드는 신탁통치라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익의 주장은 뭐예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지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뭐 인강이나 다른 데서 좌익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해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8종 교과서 어디에도, 8종 한국어 교과 어디에도,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 어디에도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의 반응을 설명할 때, 자료로 선지로 나올 때 총체적인 지지, 한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지지란 말을 쓰지 그 어디에도 찬탁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좌익의 입장이고, 반대로 우익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어디다?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바로 신탁통치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탁통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좌익이랑 달라. 야, 속지마. 야, 아무리 포장지가 좋아도 그 안에 내용물이 똥이면 그건 똥인 거야.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 저게 핵심이 아니야. 얘들아, 이 핵심은 지금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야? 신탁통치하겠다는 거야. 당장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신탁통치하겠다는 거라고. 신탁통치가 뭔지 알아? 식민지배 연장이야. 결국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식민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뭐? 최대 뭐 5년이고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각해? 정말 5년 지나면 얘네가 우리 독립시켜줄 것 같아? 5년 지나고 우리가 봤을 때 너희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5년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100년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식민통치의 연장인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로 독립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지금 우익은 어디에 주목한 거예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통일정부 수립이 아니라 신탁통치에 있고, 이 신탁통치는 곧 뭐다? 식민지배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익은 신탁통치 반대를 내세워. 그래서 얘들은 반탁이 맞아요. 신탁통치를 뭐로 본 거야? 식민지배 연장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신탁통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거야. 좌익은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봤고, 우익은 이건 식민지배 연장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당시 사진입니다.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인데, 여기 왼쪽이 좌익이야. 여기 사진 보면은 한자로 적혀서 모를 수 있으니까 삼상결정,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겠다. 삼상결정 절대지지라고 나와 있어요. 삼상결정 절대지지. 그 어디에도 신탁통치 찬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좌익 세력의 삼국 외상회의 지지대회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뭐라 그래? 삼국 외상회의에서 이 나라의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했다. 신탁통치 기간은 우리가 힘을 기르면 줄일 수 있다. 삼상결정, 총체적 지지, 절대 지지가 좌익의 반응이라면 우익은 어때요? 여기 트러스트십 디스어그리먼트, 이게 뭐야? 신탁통치 절대 반대예요. 신탁통치 절대 반대. 신탁통치는 식민지배 연장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 시위라 그러는 거야. 카이로 선언, 포츠다프럼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해주냐? 우리가 빨리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식민지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의 반응, 우익의 반응을 정확한 용어랑 자료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좌익과 우익의 이런 갈등이 너무나 심해집니다. 단순히 너랑 나는 생각이 달라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생각이 틀려. 넌 잘못했어 라고 바라봐요. 이때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면은 해가 바뀌어서 46년 3월 1일이 다가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죠?
네, 3.1절이죠. 그냥 3.1절이 아닙니다. 해방된 이후 이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 민족끼리 맞는 최초의 3.1절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하지만 이 좌익과 우익은 이 역사적인 3.1절 기념행사를 함께 열지 않아요. 각각 이 기념행사를 따로따로 열어요. 얼굴도 보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주쳐. 우리 이날만큼은 싸우지 말자 아닙니다. 집단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망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좌익과 우익의 이런 이념의 갈등, 이 빨갱이야 반동분자야 하는 이 이념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나서느냐? 이 바선생들이 바퀴벌레들이 나서는 거야. Time is now. 내가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다. 여러분 봐봐. 해방된 나라에서 친일파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꼬리표가, 새로운 신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친일파라면 살아남기 위해서 좌익에 가담하실래요? 우익에 가담하실래요? 어디에 가담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 좌익에는 가담할 수 없어. 왜?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공무원 경찰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지주랑 자본가였죠.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지주랑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네?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주의, 자익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디밖에 없죠? 그죠? 실력을 중시하면서 지주랑 자본가의 존재를 긍정하는 우익밖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슬그머니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우익에 가담하는 거야. 친일파들이 우익에 흡수되는 거예요. 우익에 흡수.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 그래?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저 소련을 따르는 저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반공투사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투사다라고 스스로를 반공투사로 위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에게 대표적인 정치인이 누구라겠죠? 네, 이승만 김구예요. 한평생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있은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김구랑 이 바퀴벌레들을 같은 우익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나요? 그건 진짜 김구 선생님이 무덤에서 뛰어나서 뺨 때릴 소리야, 얘들아. 인격 모독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때는 가능했어. 그 정도로 갈등이 심한 거야. 나는 친일파가 아니라 저 좌익 공산주의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반공투사요 라고 이들이 신분 세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먹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갈등의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해방될 때만 해도 이 나라는, 야, 너 일제강점기에 말이야, 친일파였어? 아니면 독립운동했어?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면 이제 슬그머니 이게 뭐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 좌익이야? 공산주의야? 아니면 우익이야? 민족주의야? 이렇게 바뀐 거야. 너 뭐야? 왜 이래? 엄마? 왜 이러죠? 얘들아 이거 왜 이럴까? 얘들아 이게 아무튼 이게 뭐로 바뀐 거냐면은 이게 자, 아니 왜 이래 진짜. 얘들아 이게 뭐로 바뀐다고요? 이게 너 좌익이야 아니면 우익이야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들이 슬그머니 자신들을 어디에 포함시켜? 우익에 포함시킨 다음에 나 반공투사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존에 가장 위협되는 게 누구죠? 그죠? 독립운동가죠.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사회주의자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넌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저 소련 공산주의 빨갱이에 팔아먹는 빨갱이야 라고 이 친일파들이 본인들의 반공투사로 위장하는 동시에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야.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전돼 버린 거야.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노덕술이라는 새끼가 있는데 일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새끼예요. 악질 친일 경찰입니다.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덕술에 의해 잡혀 들어와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일본에게 훈장도 받아. 일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악질 경찰인데 광복 이후에 이 미군정이 직접 통치하는 과정에서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익의 갈등이 심해질 때 스스로를 반공투사요 라고 우익에 슬그머니 푸시킨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인다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몰아붙였냐.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해서 320억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의열단의 단장이자 한국 광복군의 부사령관이기도 했던 김원봉. 이 사람을 잡아들인 거예요. 김원봉은 일제강점기에도 잡히지 않았는데 해방된 나라에서 일본의 찌끄러기한테 잡혀 들어간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빨갱이지! 이러고 막 때리고 고문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김원봉이 빨갱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원봉이 나중에 월북해서 사회주의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김원봉을 사회주의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우리는 봤죠? 여러분, 김원봉이 만약에 진짜 빨갱이라면 사회주의라면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조선의용대가 해산할 때 김두봉과 함께 중국 공산당과 합류하기 위해 화북지방으로 갔겠지. 근데 김원봉은 어디로 왔죠? 그저 자기를 따르는 조선의용대 일부랑 임시정부로 합류하기 위해 충칭으로 와서 광복군에 합류해서 부사령 가야 되잖아. 그럼 김원봉이 빨갱이 새끼면 한국 광복군도 빨갱이 군대고 그거랑 함께했던 지춘주도 빨갱이고 김구도 빨갱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아니었다고. 근데 이때 고문당하고 완전히 멘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북해서 결과적으로 6.25 전쟁에서 인민군의 간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버림받아요. 어쨌건 6.25의 전범이 된 거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했지만 국가유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 북한의 건국에 협력한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그럼 북한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김일성이 독재 권력 강화하는 과정에서 김원봉은 수청당해. 근데 수청당한 명분이 뭔지 알아? 넌 반동분자야. 이거예요. 너 의열단 활동할 때 말이야. 니네 의열단원들이 황포 군관학교 입학했잖아. 야, 그 황포 군관학교 중국 민족주의 중국 우파인 국민당이 만든 학교잖아. 교장은 장제프고. 이 새끼 장제프랑 선생과 제자 사이였네? 너 이 새끼 걔들이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빨갱이로, 북한에서는 반동분자로 모두에게 버림받고 지워진 게 비운의 독립운동가 김원봉입니다. 그 노덕술은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화랑무공훈장, 국가무공훈장 받은 훈장만 4개야. 이렇게 친일파 경찰 노덕술이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을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고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김원봉이 이 정도였다면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삼국 외상회의 결정의 3가지 내용, 그리고 한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을 살펴봤고요. 이 다음 뭐 볼 거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좌익과 우익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관해서 갈등하고 있지만 삼국 외상회의 결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삼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이 뭐였어? 첫 번째, 이 나라의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세력을 아우른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줄 것이며 이 통일된 정부를,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뭘 열겠다? 미소공동위원회 열겠다 약속했잖아. 약속해서 뭐 해야지? 지켜야죠.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얘들아,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어요. 미소공동위원회 1차, 2차 구분해야 돼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2가지 문제로 잠깐만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지금 무엇을 위해 열렸죠? 그죠? 삼국 외상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이 뭐야? 이 나라에 뭘 만들어주겠다? 통일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임시정부 수립을 서포터해주기 위해 열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 열린 거잖아. 근데 말했죠. 얘들은 지금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그들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고. 그들 본인들의 목적이 뭐죠? 이 나라에 만들어질 신생국가가 자신들을 따르는, 미국은 우익, 소련은 사회주의, 좌익국가를 만들길 원한다겠죠. 그래서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 만드는 걸 도와주긴 도와줄 건데 그 통일된 정부에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이 참여 범위, 바운더리 설정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련은 뭐라고 했냐? 야, 우리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냐? 왜 이 고생을 하니? 이 애들을 위해서 아니야? 그럼 얘들아, 적어도 우리가 도와주는 이 임시정부에 참여할 거라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우리의 결정, 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애들은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만 참여시키자는 거야? 그지? 이 통합된 정부에 우리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뭐 하는 애들만,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애들만 참여시키자는 게 소련의 내용이야. 그에 반해 미국은 노. 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누구나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의견에 반대한다고 정부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건 너무 편협한 거야. 우리 결정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all, everybody, 모든 단체를 다 이 정부에 참여시켜야 돼. 자, 미국 뭐야? 찬성하건 반대하건 모든 단체를 여기 정부에 참여시키자는 거야. 자, 이것만 보면은 미국은 섹시 쿨가이고 미국, 소련은 쫌생이 같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고 했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수단만 선택한다. 지금 소련이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애들만 여기 정부에 참여시키자는 건 뭐 때문이야? 지금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게 누구밖에 없죠? 그죠?
좌익밖에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누구만 참여시키자는 거야? 좌익만 참여시키자는 거야. 근데 미국은 그러면 되는데? 안 되잖아. 미국은 꼭 누굴 참여시켜야 돼? 우익을 참여시켜야 돼. 근데 지금 우익은 이 한국 외상회의에 반대하고 있잖아, 얘들아. 반탁운동 하면서. 그쵸? 차마 미국이 얘들아. 우리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만 참여시킵시다. 이건 애초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쿨한 척. 찬성하건 반대하건. 찬성하는 좌익이건 반대하는 우익이건 우리 모두 참여시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여기 우익을 참여시키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찬반 모두 참여시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대 상황이었다면 반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만화를 그려놨죠?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야. 모의고사인가 수능에. 미국 측 대표. 반탁운동도 자유로운 표현이니까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정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소련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이 정부에 참여시킬 수 없소! 라고 딱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글로도 표현해놨죠. 소련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세력만 참여시키자고 했고 미국은 반대 세력까지 다 포함을 시키자라고 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이런 회의는 여러분들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타협이 보이는데 지금 둘 다 양보할 마음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양보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우호적 감정을 가진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둘은 끝까지 이 의견에서 양보하지 않고 결국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된다고. 파토난다고요. 그리고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돼요. 무기한 휴회라는 말은 언제 다시 열릴지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바뀌고 이 38선 기준으로 소련과 미국의 남한 북한과 남한이 소련과 미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삼국 외상회의가 어떤 내용? 삼국 외상회의의 세 가지 결정사항 여기에 대한 신탁통치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오보 사건 그리고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반응 그리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어떤 문제로 갈등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내용을 마저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종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치네요. 빠라바라밤 고생했어요.